유럽 선수였으면 훨씬 더 대우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맨시티가 너무 많이 우승 트로피를 가져가 버려서 리버풀이 우승 트로피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올 시즌에 더욱더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쌓아온 것도 어마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만의 킹은 영종 이제 물로 바꾸신 거예요? 물로. 두유에 이은 워터. 아 워터. 야. 아 근데 우리가 EPL 얘기를 이 정도에 많이 했는데 아르네 슬롯 감독을 제외하면 EPL 우승팀이 리버풀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없어 보여요. 이제는 뭐 거의 구분응선 완전 넘어갔다고 봐야지 우승. 근데 리버풀이 이렇게 그러니까 리버풀이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잘해서 놀랐고 또 하나 놀란 거는 살라가 92년생이신데 살라 저 기록 이거 보고 내가 잘하는 줄 알았지만 무르 이건 나 이거 좀 잘못 쓴 줄 알았어. 28경기 25골 25골 17 어시스트. 이게 그치.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리그 기록이 너무 놀랍지. 지금 거의 20 거의 공격 포인트가 42개야. 음. 와. 독보적이지. 네. 한 시즌 최다 공격 포인트에 도전하고 있고 그 앙리 이후로 처음으로 20에 도전하고 있고 지금 분위기로는 그 양산이 30도 있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원래 캐러그 아저씨가 말씀을 좀 이렇게 격하게 하시긴 하지만 국적 바꿔야 된다고 했을 때 아니 뭔 말인지는 알긴 알겠지만 저렇게 얘기해야 돼? 영국 아저씨들은 이게 세. 이집트에서는 그 살라가 거의 신이잖아요. 파라오잖아요. 마르무시는 이제 사람이고 야. 인간계고. 아니 걔는 더 보여줘야지 당연히. 근데 잉글랜드 무대에서 보면 그 살라에 대한 욕심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게 좀 과한 얘기인데 오히려 이제 샘나서 그런 거다. 산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 저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받을 가능성이 높고 나는 뭐 근데 그건 높고. 있어.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랑 리버풀이 아. 하잖아. 근데 16강에서 뚝 떨어졌네 리버풀이. 아. 그러면 어려울 수 있어. 챔스가 그러면, 또 중요하지. 트로피가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요소지. 물론 이제 기록이 너무 압도적인데 상대적인 것 같아. 이제 그 대항마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쵸 나타나는데. 유러피언 컵에서 좀 올라가주긴 어. 해야지. 뭐 만약에 은바페가 리그에서도 우승을 하고 레알 마드리드도 우승 후보니까 우승을 하고 그러면서 골도 뭐 적당히 좀 많이 넣었어. 근데 챔스에서도 우승을 하면서 골도 적당히 넣었어. 그럼 또 은바페 쪽으로 확 쏠릴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기록상으로 보면 살라가 유력한 건 맞고 그리고 우리가 다 아까 얘기했지만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 우승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그러면 리그 우승 타이틀 하나 지금 짊어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라가 발랑도르에 가장 근접한 건 맞는데 챔피언스 리그가 변수라는 거죠. 그죠.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를 동시에 우승한 팀이 있다면 그 팀의 에이스라면 그 선수가 받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니까. 피파가 또 이번에 클럽 월드컵을 아 칠해서 6월에 하지 여름에 이제. 클럽 월드컵도 조금 들어가긴 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남은 경기가 아예 뭐 두세 경기밖에 안 남은 것도 아니고 살라가 아직 지금 녹화 기준으로는 경기가 아직 10경기 남았잖아요. 남았네. 그쵸. 10경기. 이제 그때까지 마무리를 또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게 요 중요하죠. 그 문제도 중요하지. 그래서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사실 우승을 못해도 발롱도르 타는 경우는 꽤 있기 때문에. 맞죠. 만약에 경우 트래블 팀이 나오면 트래블 팀에서 가져가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챔피언스 리그하고 라리가 우승하면 뭐 레알 마드리드든 바르셀로나든 개인 득점에서 순위를 다툰다면 지금은 뭐 당연히 라리가 1위가 21골 레반도프스키고 은바페가 17골이니까 은바페가 2위인데 은바페가 득점 2위라고 할지라도 은바페가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딱 평가하자면 대다수의 사람은 다 살라라고 얘기할 거다. 살라가 지금 제일 먼저 뛰고 지금은 있는 건 뭐, 사실이다. 근데 뭐 아직도 10경기 이상 리가 남아져 있으니까. 저는 아까 그 얘기도 했지만 그 인스타 같은데 짤로 보면 사람은 똑같은데 이름만 달라 국적만 달라지면 이게 막 브라질 선수나 잉글랜드 선수들은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무리 이게 깔고 얘기한 것도 기저에는 살라가 저평가를 받는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팩트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좀 생각해?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살라 정도의 선수면 물론 호날두 메시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야 정말 우리가 뭐 살라의 시대에 살고 있다 뭐 이런 뭐 요즘에는 그런 얘기 나오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잘하는 선수도 정말 드물다. 근데 리버풀이 결국 그 시대에 우승 타이틀이 적은 거지. 음. 맨시티가 너무 극강이었기 때문에 그치. 맨시티가 너무 많이 우승 트로피를 가져가 버려서 리버풀이 어쨌든 계속 경쟁하는 사이였었는데 리버풀이 우승 트로피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것도 저평가의 요소가 되는 것 같아. 아 우승이 적다. 어. 나 개인적으로는 엄청 뛰어나지만. 그러니까 근데 뭐 지금 상황은 물론 이제 리버풀이 시티의 왕조 속에서 2020년에 이제 우승을 한번 했고 이번에 다시 한번. 챔스도 한번 가져간 부분은 있지. 근데 이제
이번에 한번 또 우승하면 사실은 뭐 충분히 살라는 물론 이제 그 임팩트라는 기준이 팬들이 볼 때 우아하면서 좀 화려한 어떤 느낌의 어떤 그 아우라 뭐 이런 게 좀 있긴 있어야 돼. 그것도 필요하지. 그래서 앙리도 그랬잖아. 살라가 요즘에 킹 소리가 나오는 게 앙리는 킹 소리는 들었죠.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티에리 앙리의 프리미어리그 그 골 수를 넘어섰거든. 살라가. 이제 그러면서 살라 너무 저평가받은 거 아니야? 야, 이 정도면은 이제 살라도 킹이 아니야? 앙리도 킹이란 얘기를 들었는데 프리미어리그의 킹.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임팩트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럼 왜 임팩트가 살라는 좀 적었어? 그럼 결국은 찬호 얘기대로 앙리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 구도가 맨유랑 아스날 그냥 2강이었다. 2강 체제였죠. 그때. 2강 체제였다가 결국은 앙리도 초반에 그렇게 쫙 본인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우아하게 득점도 많이 해주고 그러면서 2002년에 우승시키고 무패 우승. 2004년에 이제 무패 우승시키고 이거 임팩트가 너무 크니까. 두 번 리그 우승시키고 그 무패 우승도 임팩트가 컸지만 약간의 그 앙리의 어떤 꼿꼿하면서도 우아한 드리블과 내 마무리에서의 어떤 아주 그 멋진 뭐라 그럴까 좀 플레이 아우라? 스타일 자체가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약간 위험이 있었죠. 그런 위험이 상황에서 이 아스날 축구의 어떤 상징과 같은 상황에서 항상 최고의 레벨에 있는 팀에서의 어떤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살라는 시티의 왕조 속에서 묻혀 있었던 팀이었잖아. 중간에 2위도 하고 그랬지. 한 번 우승했잖아.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러면서 득점을 꽤 많이 했지만 확실히 뭔가 확 최고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골을 계속 꾸준히 많이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얘기하면 골수로 보면은 순도로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시티의 아구에로다. 아구에로도 비슷한 그 중장기 시즌 동안 골을 엄청나게 많이 넣었어. 골 순도도 엄청 좋고. 시티는 하지만 우승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구에로도 어떻게 보면 뭐 아구에로 킹이야? 막 이런 얘기보다는 시티에 워낙 시티의 킹이었죠. 시티의 덕배도 그렇고 워낙 스타가 많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팀 전체가 이끌어주는 어떤 힘 이런 게 좀 컸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살라도 이제 뭐 그런 정도 수준에서 그냥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지금은 이제 올 시즌에 확실히 한 시즌에 대한 임팩트가 좀 워낙 지금 크긴 하지만 어쨌든 이 시즌에 기록적인 스탯을 기록하고 그러고 나서 리버풀 리그 두 번째 우승 또 시키고 하면 충분히 뭐 킹 살라 되는 거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찬우가 얘기한 그 부분이 크게 작용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맨시티가 어떻게 보면 리그를 점령하다시피 지배하다시피 우승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리버풀의 입장에서는 물론 그 기간에 우승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리고 모하메드 살라가 올 시즌에 더욱더 각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쌓아온 것도 어마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걸 꾸준히 골을 넣어왔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 받은 것 같다. 근데 올 시즌 봐라. 야 이거 20이 눈앞이다.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살라는 어떻게 본다면 자신의 활약에 비해서 약간 좀 평가를 못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 잉글랜드는 잉글랜드 내에서 우승은 못하지만 득점왕을 하는 해리 케인 얘기를 많이 했을 것이고 자국의 누군가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우승한 팀의 스트라이커를 얘기하는 경우가 또 많았을 테니 물론 살라 얘기를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살라가 활약상에 비해서 약간 좀 평가가 좀 낮아졌던 거 아닌가. 근데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면 말 그대로 프리미어리그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살라 같은 선수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 정도니까 살라를 봤을 때 야 이 정도면 왕이라는 칭호도 어울리지 않아? 근데 난 지현이 형 얘기도 이해를 해요. 칸토나의 등장과 칸토나가 왜 킹이라는 얘기를 듣냐면 맨유의 왕조를 또 만들어냈고 그리고 앙리는 맨유에 대항해서 아스날이라는 무패 우승을 또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 두 선수는 플레이를 봤을 때 경기 지배력이라든가 퍼포먼스라든가 아니면 팬들을 사로잡는 그 매력 같은 게 어마어마한 선수였거든. 우리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 이러면은 이제 그거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 이제 어떤 사람들은 프리미어리그의 최고로 헌신한 오랜 기간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헌신한 사람을 최고의 선수 기준으로 놓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단기간이지만 뭐 6시즌 뭐 단기간이지만 그 임팩트를 놓고 예를 들어서 호날두를 최고의 선수로 놓는 분도 있어. 프리미어리그 역대 뭐 최고의 선수다 하면 호날두 선수 물론 실력적으로는 최고의 선수야. 하지만 그 기준을 어떻게 보면은 프리미어리그 장기간 여기에 기여를 한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호날두는 사실은 스포팅 리스본 어린 시절에 와서 초반에 한두 시즌 정도는 이제 성장세를 겪다가 한 3시즌, 4시즌부터 확 터졌거든. 그래서 그 이후에 한 3시즌 정도
그냥 폭발하고 나서 레알 마드리드로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임팩트 기간은 짧아. 프리미어리그로만 치면. 그럼에도 실력적으로 호날두를 놓을 수도 있고. 칸토나 같은 경우는 킹이라고 했던 게 사실은 그 일종의 아우라잖아. 그렇지. 기록도 좋고 뭐 하지만 얘 천재거든, 천재. 그냥 막 징계받고 몇 개월 놀다가 와도 드리블도 그냥 퉁퉁퉁 치다가 아주 정교한 킥 다이나믹하게 넣어주고 또 어시스트 해주고 골도 그런 식으로 넣고 뭐 플레이 자체가 너무 화려하고 또 맨날 아우그 카리스마 있는 맨날 이거에 뭐 딱 행동 자체가 그러면서 맨유라는 팀 자체에 대한 어떤 아이콘처럼 킹이라는 개념은 잉글랜드에서 약간 그런 게 섞여야 된다는 느낌이지. 예를 들면 그거야. K리그나 초창기부터 마니아로서 K리그 킹이 누구예요? 나한테 물으면 물론 기록적으로는 아 대안이 그래도 골을 엄청 많이 넣었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얘기하면 아 나만의 킹은 저는 라데인데요. 라데 라데. 있지. 라데 보그나도비치가 포철에서 활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제프 유나이티드 갔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는데 기록적으로는 뭐 완전히 엄청난 에릭 칸토나도 비슷할 거야. 아마 기록적으로는 그렇게 막 골을 많이 넣고 어시스트 물론 골 어시스트 많아. 그렇지만 뭐 완전히 뭐 공격수처럼 이렇게 막 그런 건 아니고 일종의 활약 전체적인 활약 퍼포먼스에 대한 어떤 아우라가 컸고 라데도 그 당시 K리그를 보던 사람들한테는 그게 컸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K리그 킹은 라데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사실은 킹에 대한 의미에 대한 어떤 그 의미? 임팩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앨런 시어러 뭐 최다골 260골을 넣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해리 케인도 216골이야? 뭐 210몇 골이었고 걔네들이 골을 많이 넣긴 했지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는 맞아. 역대 뭐 이런 선수 이렇게 넣을 수 있어. 또 웨인 루니 뭐 오랜 기간 다 골도 많이 넣고 뭐 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임팩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킹이를 붙여줄 때는 앙리? 이해돼. 칸토나? 킹 맞아. 카리스마라고 하는 부분이 에릭 칸토나가 골을 넣은 다음에 수비수를 내려보잖아요. 어깨 세우고 이렇게 내려보잖아요. 이게 뭐냐면 약간 내 밑에 있는 애들이야. 얘네들은 내 상대가 안 돼. 이런 느낌인데 앙리도 그거와 똑같은 세레머니를 한 적 있어요. 그치. 이래갖고 막 딱 앙리도 밑에 골 넣고 나서 밑에 막 태클하려고 넘어진 애들 보면서 한번 쓱 훑어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 상대가 안 돼. 이런 느낌을 딱 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만 보면 진짜 왕이야. 아 얘는 그치. 킹. 여기서 독보적인 존재구나 이런 느낌이 독보적인 존재라는 느낌. 그러면 언론들이 과연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느냐. 당연히 칸토네 앞에 킹, 앙리 앞에 킹 이걸 또 붙여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득점 기록도 어마무시하지만 그 선수가 보여주는 퍼포먼스 다음에 이루어지는 카리스마 이게 팬들에게는 그치. 그 카리스마가 엄청나게 다가오거든요. 킹을 붙이는다는 거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음. 이제 야 얘가 완전 진짜 왕이구나. 프리미어리그. 난 아까 이게 지현이 형 얘기도 다 이해돼요. K리그에서 왕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라데라고 얘기한 것도 이해가 되는 게 우리나라 선수들은 가끔씩 보면 골 진짜 많이 넣은 선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김도훈 선수라든가 윤상철 선수라든가 김현석이라든가 만1는 이동국입니다. 이동국이라든가 있고 많이 있는데 뭐 개인 성향을 따라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뭐 예의 발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성장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느낌은 좀 덜해요. 뭔가 내가 여기서 독보적인 존재야.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야. 막 이런 느낌이 덜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라데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맞다. 당시에 라데가 K리그 왕인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있다. 이게 뭐 있었지. 사실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에 가까운 거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약간 리그 평균적인 수준보다 뭔가 혼자 툭 튀어나와 있는 존재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존재가 근데 이게 단지 골을 많이 넣었다 뭐 어떤 수치적인 무언가를 많이 했다보다 저 선수의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다른 선수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게 그리고 본인도 알아. 나도 그걸 알아. 나도 내가 졸라 잘한다는 걸 알고 있고 내가 잘난 거 나도 내가 알아. 존나 잘나서 내가 하고 그러니까 그런 세레모니들 나오지. 근데 앙리는 제가 이제 풋보드 편집도 했으니까 30주년, 35주년에도 프리미어리그 출범 그때도 이미 호날두 지나간 뒤에도 영국 잡지가 프랑스에도 엄청 싫어하거든요. 프리미어리그 그런데도 최고의 앙리가 거의 1등이었어. 1등 앙리가 정말 거의 1등이었어. 프리미어리그 킹. 벵거를 상징하는 선수를 하나만 뽑아라. 그럼 사실 앙리니까. 난 비에이라. 오늘 비에이라 얘기하는 아니, 분도 근데 비에라도 많죠. 많지만 근데 비에라는 왕은 아니잖아. 근데 그런 것도 있어. 내가 보기에는 골만 잘 넣는다고 해서 왕이라는 칭호가 가는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를 그냥 씹어 먹어야 돼. 그러니까 골도 잘 넣고 도움도 잘하고 막 씹어 먹는 느낌이 있어야 돼. 씹어 먹고 뭐 예를 들어서 95년 1월이지 쿵푸킥까지 이제 날리면서 그것도 느낌이 뭐냐면
니네가 자기가 감히 왕한테 뭐라고 해 이런 느낌이잖아. 8개월. 구속당할 뻔했어요. 그때 맞아. 진짜. 그런 악동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엄격한 잣대라기보다는 일종의 약간 엔터테인먼트적인 어떤 느낌처럼 참 괴짜다, 뭐 약간 재밌다고 많이 재밌다 하죠. 이런 느낌을 받지. 지금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잖아. 사실은 그 칸토나 간행이는 발로텔이나 얘네들 장난치는 거 하고는 수준이 다른 완전히 엄청난 건데, 차이 나요. 그때는 약간 그런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기준 자체를 프리미어리그의 오랜 기간 헌신한 기준으로 보면 전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부분으로 통계적인 부분으로 가면 뭐 블랙번 한 번 우승밖에 못 시켰지만 앨런 시어러나 앨런 시어러는 그 이후에 뭐 뉴캐슬 있으니까 사실은 우승과는 좀 거리가 있었던, 그래도 골 기록으로 아주 독보적인 골 기록. 앨런 시어러, 케인, 루니, 미드필더들, 제라드, 램파드, 스콜스, 뭐 존 테리, 퍼디난드 뭐 등등 오랜 기간 프리미어리그에 헌신한 케빈 데브라이너와 마찬가지고, 이런 선수들이 최고의 선수로 뽑힐 수 있고, 사람마다 사실 기준 자체가 다르지. 자기의 어떤 그 지금 얘기하는 뭐 킹에 대한 얘기 많이 하지만 그런 임팩트의 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런 걸 보느냐에 따라서 근데 달라질 이게 것 같아. 사람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세리에는 킹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저는 질라탄이거든요. 이브라이모비치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리고 걔가 그런 이미지에 되게 잘 맞아. 그치. 이름도 킹이잖아요. 질라탄도 약간 그런 네. 이브라가 에고지 에고. 그리고 걔는 어쨌든 세리에서 우승을 너무 많이 했고 이 리그 내에서 우승도 그치. 엄청 많이 한 데다가 걔가 가는 팀마다 다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걔가 보이던 플레이 수준이 일단 수준 자체가 워낙 높은 데다가 걔도 똑같아. 걔도 그 에릭 칸토나 세리를 따라한 적 있어. 골 넣고 네, 맞아요. 기스로 그치. 딱 이러고 있는 거. 하지만 짧은 기간 임팩트로 그걸 치면은 이제 마라도나가 칸토나의 이미지인 거야. 마라도나는 아니, 압도적이었으니까. 압도적이지. 마라도나가 그 단기 임팩트로 압도적이었지. 그래 가자마자 거기 나폴리는 진짜 그 완전히 마라도나가 거기 누가 갈 이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할 때 가갖고 그 팀을 갖다가 몇 시즌 만에 끌어올려가지고 87년에 리그 우승시키고, 그리고 최고의 팀으로 3시즌 정도 세리아에서 80년 다시 또 우승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계속 마라도나를 놓고 플라티니가 초반에는 라이벌이냐 유벤투스에, 그 다음에 또 굴리트가 들어왔을 때 굴리트가 라이벌이냐, 이래서 마라도나를 중심으로 세리아가 사실은 플라티니던 이런 선수들도 세계적인 스타들이 들어오는데 영향을 미쳤지만 마라도나가 사실 큰 영향을 미쳤거든. 마라도나가 그 나폴리로 가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그냥 스타들이 플라티니 마라도나가 갔어. 그리고 거기 인프라들을 90년 이탈리아 월드컵 앞두고 막 새로 짓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전부 저길 가야 돼. 저희가 돈에 엘도라도 차분도 가실 뻔했죠. 그래서 차분도 그래서 그렇지. 가실 뻔했죠. 그래서 전부 거기로 다 스타들이, 전 세계 스타들이 다 간 거야. 그게 큰 일조였으니까 단기 임팩트는 사실은 느낌상으로 세리아의 그 프리미어리그의 칸토나가 그런 킹이었다면 세리아는 마라도나 약간 그런 느낌. 마라도나는 거의 갓 아니에요? 갓. 지금 신이었지. 신.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신이었지. 그래서 그 신이셨지. 또띠 같은 경우는 이제 황제. 황제. 거의 로마라는 그렇긴 하지만 정말 어쨌든. 그렇게 봐야겠지. 지금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바르셀로나에서 간 애들이 거기서 왕노릇했다. 바로나 할수 있어. 마라도나나 뭐 질라탄이나. 라리가의 레이는 누구예요? 거기는 왕이 레이. 라리가는 일단 메오가 있었으니까 그거를 노네로 친다고 메시. 친다면 메시가 있었구나. 메시 호날두가 있어서. 근데 개인적으로 디스테파노? 그 전에. 아니 내가 본 이후로는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찾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왜냐면 그 전에 한 시즌 임팩트는 호나우두고, 호나우두가 바르셀로나에서 한 시즌 임팩트가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한 시즌 임팩트는 호나우두가 그리고 이제 맞는데, 이대로 왔죠. 근데 2000년대 초반에 레알 마드리드의 스타가 정말 많았지만 거기는 선수 한 명 뽑기는 어렵고 갈락티코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누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나마 그 중에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라울이나 지단이 임팩트가 좀 셌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호나우지니 시대고, 그런 다음에 이제 펩이 등장하면서 이제 바르셀로나 전성기가 이어지니까 그때 뭐 메시가 뭐 한 시즌에 81골 메시는 넣고 올타임 넘버원이니까. 그냥 왕이라고. 메시도 신이지 뭐. 메시가 라리가는 그냥 메시지. 왕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메시, 좀 호날두? 낮게 보는 느낌. 메시는 메시를 좀 낮게 보는 그러니까 거다. 왕이라고 하면 메시를 왕이라고 하면 메시를 낮게 보는 느낌. 메시는- 여기는 신인데 왜 왕이라 그래? 메시는 그냥 모든 리가 합쳐서 역대 최고의 킹이니까. 근데
저는 뭐 이게 좀 정리해 보면 그래도 살라가 이제 언제 은퇴할지 언제 리버풀에 떠날지 아직은 좀 불확실하지만 만약에 프리미어리그 40년사 45년사를 썼어 누가. 근데 저는 베스트 5 안에 들어간다고 봐요. 저도 어, 그렇게 들어와요. 베스트 봐요. 5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요. 모든 네. 포지션 합쳐서 다 해서. 이 맨시티 왕조가 너무 세서 그렇지 이거 두 번의 균열을 냈다는 거는 그렇게 그 이제 관점이 이제 다 다른 그죠. 거지. 저는 넣을 수 있다고 봐요. 어. 킹인지 아닌지 킹에 맞는지 걸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베스트 5에 넣는다. 나는 살라는 넣을 수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탑 5에는 조금 나는 넣지 못하겠어. 저는 왜냐면 넣을 것 같아요. 형 생각은 다르니까. 전 포지션을 다 공격수 중에는 들어가는데 공격수 중이라면 고려해볼 만한데 전 포지션을 다 하면 이건 사실은 그 전체적인 그 포지션에서의 퍼포먼스를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럴 때 점수를 매기면 탑 5 안에 난 못 들어간다 보고 그거는 이제 수비수, 뭐 키퍼 심지어 뭐 미드필더, 뭐 윙어 다 포함을 했을 때 공격수까지 그건 이제 평가 기준은 또 사람마다 다르겠지. 그렇겠다. 근데 그 전체적인 내 나름대로의 그 부분도 맞는 것 같다. 나중에 나름대로의 우리 이런 거 한번 종합적인 점수를 따질 때는 거기에는 나는 개인적으로는 탑 5 안에는 못 들어가. 아 그렇겠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못 들어갈 가능성도 저는 존재를 하겠다. 아직도 저도 말석 가능하다. 가능하다. 근데 뭐 그런 베스트를 따지거나 뭐 이런 또는 킹을 따지거나 이런 거는 각자의 주관과 기호이기 때문에. 그쵸. 코로나 때 이제 발롱도르 시상식 안 하고 대신에 그 발롱도르 그 시상식 전체 총해가지고 한 번 네. 한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때도 야 제가 저 포지션에 왜 들어가 막 이런 그쵸. 식으로 막 놓으면서 되게 논란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축구에 거기도 없어요. 그 정도인데 거기도 발롱도르 그 같이 이 축구계에서 제일 권위 높다는 거기서 뭘 리스트를 내도 사람들이 저기 왜 들어가 막 이럴 정도인데 그리고 저는 국적 디스카운트 분명히 있다. 음. 몇 퍼센트는 모르지만 있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손흥민이 사실은 유럽 선수였으면 훨씬 더 대우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는 많이 일종의 나를 대입을 하는데 저는 살라도 좀 있다고 봐요. 살라 솔직히 이게 그 잉글랜드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 그렇게 안 좋아한다고 하지만 프랑스 사람이 일단 인정해 주는 건 있거든. 인정해주잖아. 살라 국적이 프랑스였어. 벌써 얘 킹 소리 들었어. 내가 볼 때. 호화지 호화. 벌써 킹 소리 들었어. 루이 얘. 14세 됐어요 지금. 앙리가 루이 13세고 얘가 14세 됐을 거야. 아, 그럼 이름이 모하메드 살라는 아니겠다. 근데 약간 이제 올 시즌에 그 모 사실 살라. 스타일도 중요한 것 같아. 그 지난 시즌에 그 찰랑됐던 거를 올 시즌에 싹 정리를 하고 네. 짧은 스포츠 빡빡 같은 스포츠 머리를 하고 들어온 게 오히려 그 아우라가 카리스마가 더 있어 보이더라고. 나는 그거 보면 약간 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 얘는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 그러니까 마치 칸토나나 앙리처럼 얘는 우리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경기를 좌우하는 선수 이런 것보다 살라가 없으면 리버풀이 아니지. 리버풀에서 살라는 매우 중요한 선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헤어스타일 딱 하고 나서 공격 포인트를 마구잡이를 기록하는 걸 보니까 그런 느낌이 더 커지더라고요. 올 시즌 살라는 어쨌든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살라 다음 세대에 킹이 될 수 있을 만한 싹이 보이는 왕의 상을 가진 사람이 있나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매려보죠. 꼭 공격수야 돼? 아니 거기서 아니어도 돼요. 왕의 상을 가진 선수들이 있나. 왕의 상을 가진 그러니까 선수. 킹이 왕의 될 만한. 내가 왕이 될 왕이 될 상이다. 상이냐. 왕이 될 뭐- 상이냐. 니콜라스 잭슨? 차라리 콜파머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파머는 좀 망하고는 안 어울리긴 한다. 파머는 뭐 저기 막 그 비숍 이런 거에 좀 잘 어울리죠. 여기 혼란 케인 사카 그 케인 돌아올라나?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면 뭐 그때 돌아올까? 아니 뭐 말년에 한번 아. 내가 토트넘의 우승을 위해서 이 한 몸 한번 불사지르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케인 돌아와도 왕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을까? 케인 일단 91 잉글랜드 년생이잖아요. 무대에서 우승을 해야 되니까 그 살라는 공격수니까 스탯을 많이 기록했지만 사실 스탯을 많이 기록할 수 없는 수비수들. 수비수들도 비슷한 아 시기에 반다이크는 왕의 상이긴 해. 그러니까 반다이크. 난 사실은 솔직히 이게 사실 퍼포먼스를 기준으로 누가 더 잘했느냐, 누가 더 최고냐 이러면 난 똑같다고 보거든. 난 반다이크의 평균적인 그 활약도와 비교했을 때 살라는 공격수로서, 반다이크는 수비수로서 난너그 비슷하다고 봐. 근데 이제 다시 공격수는 스탯이 있으니까 사실 그런 거지. 아자르도 좀만 길게 더 잘했으면 정말 더 위에 아자르- 아자르는 탑5까지는 왕소리 아니지. 들만하죠. 앞으로 CT가 세대 교체를 성공을 좀 하고 마르무시부터 요즘에 조금 살을 붙였는데 이제 완전 성공해서 다시 제2의 왕조를 계속 간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혼란이 한 8시즌 더 뛰면서 프리미어리그 기록을 다 갈아버린다. 30골씩 쳐넣어가지고. 이러면 이제 혼란이 왕이 되는 거예요. 아 관상이. 근데 저는 근데 관상이 그럼 킹 로드리가 낫지 않을까요? 킹 무슨 로드리가 관상인가? 맞지 않아? 킹 로드리? 아 맞아 로드리가 킹 오히려. 로드리. 로드리가 관상은 킹 약간 로드리. 왕의 어. 관상인가? 그리고 되게 근엄하잖아 로드리는. 그놈의. 아니 근엄하고. 근데 원래 왕들이 얼굴이 네. 이렇게 솔직히 혼란 같은 얼굴이 더 많아. 그건 바이킹 킹. 실제 그 바이킹 느낌이지. 그리고 아니 로드리는 딱 봐도 진짜 어. 이렇게 성우 긋고 왕 맞아. 하시는 그거 것 하면은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잘하잖아 심지어. 네. 엄청 잘하잖아. 드록바가 사실은 원래 진짜 왕의 얼굴인데 아 드록바는 인정. 드록바 얼굴인데 이제 떠났으니까. 근데 사실은 프랑스는 뭐 지금 이제 물론 음바페가 아직 위가 많이 나왔지만 지지고 복구해도 거기는 이제 지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또 이제 왕은 한 분이세요. 플라티니도 이제 퇴위당했고 왕이 한 분이셔서 오히려 이제 좀 우아한 이제 왕 같은 외모들은 피레스 뭐 이런 선수들. 피레스. 아 피레스. 피레스는 저기 경비대장. 기마대장. 아 경비형도 어울리고. 피레스는 약간 삼총사의 기사. 달타냥 기사. 같잖아요. 달타냥. 그런 느낌이지. 그지. 달타냥 같은 거고. 저기 근위대장은 저기 마르셀 드사이 같은 애들. 걸리면 죽을 것 같은. 루니. 그러니까 근위 대장이 아니라 저기 루니는 용병대장. 용병대장. 돈 주면 다 죽여줍니다. 이런 거. 맞아. 이제 끝날 아, 때가 이제 끝날 때가 내가 개소리라는 거야. 자, 이제 끝내자. 끝내죠.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